I will make a hard no. Where is your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콕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사회 19강 도시의 위치와 특징, 도시 내부의 경관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의미와 형성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인구가 밀집한 곳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를 도시라고 하는데,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 인구 밀도가 높고 도로나 건물 등의 인문 경관이 발달하였으며,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층 빌딩을 많이 지어 토지 이용이 집약적입니다.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 다양한 직업과 생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도시는 병원, 상가, 관공서 등 생활 편의시설과 각종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 주변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시는 고대, 중세, 근대, 20세기 이후 이렇게 4시기로 나누어 각기 다르게 발달하게 되었는데, 고대에는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문명의 발상지에서 도시가 발달했고, 중세에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교역과 교환이 활발한 시장을 중심으로 상업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근대에는 산업혁명 이후 석탄 산지를 중심으로 공업도시가, 20세기 이후 공업, 첨단산업, 서비스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가 발달하였고요. 다음으로 세계의 주요 도시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계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입지하고 각종 국제기구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인 세계 주요 도시는 기능적 구분에 따라 국제 금융 업무 도시, 산업 물류 도시, 환경 생태 도시, 역사 문화 도시,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제 금융 도시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등 금융시장을 기반으로 국제자본의 연결망을 가진 도시를, 산업 물류 도시는 중국 상하이, 네덜란드 로테르담, 싱가포르 등 각종 공업이 발달해 있거나 항만과 같은 물류 기능이 발달한 도시를, 환경 생태 도시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브라질 쿠리치바 등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역사 문화 도시는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아테네, 터키 이스탄불, 중국 시안 등과 같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어 역사 유적이 많고 문화가 발달한 도시를 말합니다. 그 밖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같은 아름다운 항구 도시, 캐나다 옐로나이프 같은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는 도시, 에콰도르 키토 같은 고산 도시 등도 있고요. 도시 경관,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 도시 내부의 구조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 우선 도시 경관은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시의 겉모습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시 중심부에서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건물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고, 도시의 규모가 작을 때는 관공서, 상점, 주택, 학교, 공장 등 다양한 기능 등이 뒤섞여 분포하지만, 도시의 규모가 커졌을 때는 상업시설, 주택, 공장 등 비슷한 기능끼리 모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는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 내부가 중심 업무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나뉘는 현상을 말하는데, 도시 내부 지역별 접근성과 지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며 기업 본사, 은행 본점, 호텔, 백화점 등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중심 업무 기능이나 상업 기능이 도시 중심부로 집중되는 집심 현상, 주택, 학교, 공장 등 비싼 땅값을 지불할 수 없거나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주거, 공업 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심 현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내부 구조는 도심, 부도심, 중간지역, 주변지역, 개발 제한구역, 위성도시로 나누어지는데, 도심은 접근성과 지가가 높아 집약적 토지 이용이 일어나고
대기업 본사, 백화점, 관공서 등이 밀집하여 중심 업무지구가 형성됩니다. 주거기능 약화로 주간에는 유동인구가 많지만 야간에 유동인구가 주거지역으로 빠져나가 주 야간에 인구밀도 차이가 발생하는 인구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고요. 부도심은 도심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는데 도심에 집중된 상업, 업무 기능을 분담하여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일부 주거 기능이 혼재되기도 하고 도시가 성장하면 부도심의 수가 증가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지역은 도심과 주변 지역 사이에 오래된 주택, 상가, 공장 등이 혼재되어 분포하는 지역을 말하고 주변 지역은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학교, 공업지역 등이 입지하는 지역,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하는 공간, 위성도시는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인근에 있으면서 주거, 공업, 행정 등과 같은 대도시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은 기역에 거주하고 있다. 비교적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며 업무나 상업 기능이 발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를 형성한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기역은 도시죠? 도시에 해당되지 않는 설명을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인구 밀도가 높다. 맞죠? 2번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다. 맞습니다. 3번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이것은 틀렸죠. 도시는 2,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서 다양한 직업과 생활 모습이 나타난다고 배웠었죠? 4번 주민들의 직업 구성이 다양하다. 이것도 맞고요. 5번 주변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정리한 노트이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 1. 지역 분화. 도시 내부가 중심 업무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나뉘는 현상. 2. 원인. 땅값과 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이심현상과 집심현상. 3. 결과. 도시 내부의 상업 업무기능, 공업기능, 주거기능이 분리되어 입지. 자, 이제 보기를 볼게요. 기역.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 잘 나타난다. 자, 지역 분화는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 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큰 도시에서 잘 나타나므로 기역은 정답이 아니고요. 니은. 도시 중심부가 주변 지역에 비해 높다. 도시 중심부가 주변 지역에 비해서 접근성이 높죠? 그러므로 니은은 맞고요. 디귿. 기업 본사나 관공서 등이 도심에 분포한다. 기업 본사나 관공서, 백화점 등이 도심에 분포하는 현상을 집집현상이라고 하니까 디귿은 맞고요. 리을의 리을. 교통이 편리해 출퇴근이 용이한 도시 중심부에 주로 입지한다. 이것은 틀렸죠. 주거 기능은 저렴하고 넓은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주로 입지합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림은 도시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위 그림에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A는 도심, B는 부도심, C는 중간지역, D는 주변지역, E는 위성도시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 거예요. 자, A. 지가가 저렴하여 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다. 자, A는 지금 도심지역인데 지가가 저렴하지가 않죠? 그러므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B. 도심에 집중된 상업 업무 기능을 분담한다. 자, 이것은 부도심에 대한 설명이 맞죠? 부도심은 도심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여 도심에 집중된 상업 업무 기능을 분담을 합니다. 3번 C.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자, 이것은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설명인데 C는 중간 지역이죠.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D. 교통이 편리하고 지가가 높아 중심 업무지구를 형성한다. 이것은 도심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D는 주변 지역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E. 주거 기능이 약화되어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자, E는 지금 위성도시인데요.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도심입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위 그림의 A에서 E에서 고르면 이라는 문제인데요. 1894년 개교한 땡땡 초등학교는 한때 한 해 졸업생이 880명에 이를 정도로 컸으나 2014년 서울에서 가장 적은 21명의 신입생을 받는 학교가 되었다. 이처럼 학교 규모가 작아진 원인은 지가가 상승하면서 주거 기능이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도심의 인구 공동화로 인해 주거 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여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역은 도심 지역인 A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사회 19강 도시의 위치와 특징, 도시 내부의 경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